환경 결정론이 개인의 행동과 특성이 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환경 결정론이 흐려진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과 교통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행동과 특성은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요인들에서 영향을 받는 과정이 점차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럼 과연 이러한 발전 과정 속에서 환경은 점점 무시되고 그의 영향은 없어질 것인가? 를 생각해보면 또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즉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날씨를 고려하고 우리가 인위적인 땅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곳을 짓는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지역의 환경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더라도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제 이 환경적인 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 미비해졌지만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환경 결정론에서 이제 환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인류의 고대 원시적인 단계에서 발전한 걸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자연 환경이나 지형 같은 거를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반려로 보면은 환경 결정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발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나는 환경 결정론에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싱가포르는 태생적으로는 아마 서양에 비해서 발전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를 통해서 이제 근대화를 겪고, 그렇게 해서 발전이 이제 독재자 한 명이 그 외국의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독재자 한 명이 발전시킨 거란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환경의 의미에서는 이게 반려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사람에 따라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반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환경이 그런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약간 다양한 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 근데 환경 결정론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보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도 있더라고. 인간 본성론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 본성론도 환경 결정론이랑 똑같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똑같아. 근데 마르크스의 인간 본성론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진 사회적 그리고 뭐 다양한 계층적, 관계적 그런 사회적 그런 환경 속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양한 것이 좀 영향을 미쳐서 나의 본성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데, 좀 더 나아가서 인종과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보면, 인종과 관련해서 사회 계층이 나뉘었잖아.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강제성으로 만들어지는 내 본성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해서 마르크스는 소외론을 하나 더 주장하기도 했더라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그로부터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 결정론 이걸로는 설명하기에는 좀 더 다양한 논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 나도 환경 하나만 가지고 서로 다른 문명과 문화를 설명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나왔듯이 이 근대 제국주의가 발생을 했던 이유가 나는 이 환경 결정론과 유사한 사상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이 A랑 B랑 다른 이유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이래서 다르다라고 그런 몇 가지 요소만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두 집단이 나눠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그런 제국주의나 그런 식민지 그런 게 좀 더 안 생기려면은 다름 사이에는 더 많은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옛날에는 그냥 자연 환경이었다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뭐 너가 말한 대로 개념도 그렇게 다양해지고, 이렇게 마르크스가 말한 그것처럼 그런 인간관계 그런 관계들도 다 환경 안에 점점 들어가는 추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